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보고서를 기한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행정 제재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면제됩니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울 경우 4월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영향으로 파생형 펀드 규모가 5개월 연속 줄어들어 50조 원 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파생형 펀드 설정액은 전월보다 1조 2천억 원 줄어든 49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50조 원 선을 밑으로 떨어진 것은 11개월 만입니다. 라임 자산운용펀드 등이 포함된 혼합 자산펀드 규모도 1천억 원 넘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감소한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대체 투자 펀드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1조 8천억 원, 특별 자산 펀드가 4천억 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2년까지 3개년 배당 정책과 자사주의 일부 소각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 수준인 주당 2,000원을 배당했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해 70% 수준까지 재배당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등 관계사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재원으로 주주 환원 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예측 가능성과 주주 가치를 높여가기 위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주식 매수 청구권에 따른 자사주 취득분 280만 주, 약 3천억 원 규모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자문기구인 거버넌스위원회를 CSR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회 내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사회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 이른바 빅3와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어제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서를 낸 업체들은 오늘 면세점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 계획서와 가격 입찰서를 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 5개와 중소 중견 사업권 3개로 공사는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맺고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확정된 운영 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일본 해운사와 손을 잡고 고부가 가치 선박 첨단화에 나섭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본 MOL과 액화 천연가스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떠다니는 LNG 터미널로 불리는 LNG FSRU는 육상터미널 건설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없이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꼽힙니다. 양사는 선박 운항의 효율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십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위해 자체 스마트십 솔루션을 바탕으로 주요 장비의 원격 모니터링 기능과 디지털로 운전 조건 최적화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선박 운영 시스템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의료용품과 생필품 키트,
건강식품 세트 등 구호 물품과 섬금 등 총 300억 원 가량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LG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 50억 원을 기탁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LG생활건강이 10억 원 상당의 핸드워시 제품을 지원합니다. SK그룹은 어제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그룹 차원에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최대한 막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인체 감염병 관련 연구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어제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시젠을 방문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자체 역량으로 개발한 시젠의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기업 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시젠은 지난 18일 올플렉스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은 기존 24시간 걸리던 코로나19 확진 진단 시간을 6시간 이하로 대폭 줄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인체 감염병 관련 연구 개발에 1,2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미래 감염병 대응, 예방, 치료 기술 개발 등에 예산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코스피가 전거래일 1% 넘게 하락해 2,070대로 후퇴했습니다. 외국인은 8,86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6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사흘 만에 2조 4천억 원 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네이버는 임직원 3,084명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106만 9,869주를 부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행사 가격은 18만 6천 원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창구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과 적금이 만기됐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최소 한 달간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나 만기 시점에 동일한 예적금 신규 금리를 적용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52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